달라 메시지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방안도 있고 일단 통합당 입장을 좀 듣고 있는데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통합당 어디 통합당? 미래통합당에다가 구체적인 미래통합당. 대통령께서 하여간 그 미래통합당에 뭐 숙제를 주신 것 같긴 한데 뭐 미래통합당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미래통합당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여간 대통령이 주신 메시지, 오랫동안 메시지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께서 저희 당 이름도 주시고, 또 저희 당 색깔도 정해주시고, 또 저희 당 엠블럼도 만들어주시고 하셨던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 군에 찬 결단을 내리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을 하나로 합쳐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셨는데 신박신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중 혹시 선호하시는 방안이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말씀드리긴 그러고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은 그분들과 또 거대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해서 분열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뭘 합당하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라는 게 하나로 뭉치는 방법은 연합도 있고 연대도 있고 다른 뭐 통합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 보수 야당이 하나로 합당이 되면은 보수 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참패입니다. 때문에 이 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보수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는 합당이라는 얘기 아니고 연대를 하든지 또는 함께 아까 말씀한 후보 단일화하든지 해서 같이 분열하지 말고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은 합당해야 되지 않냐는데 하나로 합당되면 150석 이상 아니죠. 120석을 못하고 또 미래한국당이 기껏 거야 20석이고 140석이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대 야당은 있고 나머지 우리 친박 신당 같은 이런 당이 연대할 것인가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나는 얘기입니다. 절대 분열하지 않고. 같은 질문이었는데 기존의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시는 세력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리가 되시는 건가요? 그런 메시지로? 대통령, 물론 뭐 그 태극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태극기에 나와 있는 분들, 태극기 국민들은 다 한마음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태극기를 앞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분들 생각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개인적인 이득에 추구하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큰 뜻에 어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비후보, 노력한 후보나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유공화당은 공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뭐 지금 이번 금요일날 당이 등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당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번 금요일날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저희에게 공천 내지는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저희도 사실 우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수 우파 후보들이 난립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우려, 걱정 그런 시선으로 이 지금 사이버 총선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른바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잘 새겨서 이번 사회적 공천에 임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박신당 최고의 기방식인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을 보내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례 연동제에 대한 선거법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어느 단일당이 통합이 됐을 때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상태에서 옥중 메시지를 보내셨으니까 분열하지 말고 연대해서 과반수를 넘어서 승리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있고 또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극기 부대 그 염원이 뭐냐. 이번 선거에서 보수 연합이 과반수를 넘어서 이 반좌파 세력을 응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푸는 것이 맞다면은 그것 또한 승리를 해야만이 과반수랑 승리를 해야만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지는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박신당도 그렇게 나갈 걸로 믿고 제가 우리 홍문종 대표 모시고 그런 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은 친박신당보다는 이례통합당 기존 이례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 방법 어떠십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에는 뭐 그냥 거대 야당이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뭐 돌리고 이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은 없고 다만 이제 저는 내용의 분석으로 봐서는 홍문종 대표가 공화당 들어와가지고 전에부터 작년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태극기 집회를 하나로 뭉쳐라는 일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있어가지고 홍문종 대표가 작년부터 그 광화문 집회, 정관 목사님 그 집회, 또 대한문 집회 또는 일반 만파 집회 이렇게 그 서울역 우리 공화당 집회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메시지도 보면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했어요.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하나 뭉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홍문종 대표가 왔던 박근혜 대통령 뜻이 작년 3월 1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어보셨어요. 하나는 메시지가 왔었는데 그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친박 신당이 중심으로 실천할 거고 현재 홍문종 대표가 정관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대한문에 있는 태극기 집회 관계력 지금 접촉하고 있고 또 나가서 연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지 뭐 어느 당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판단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시면 연대,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연대에 중점을 맞추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물론 뭐 우리 저 대통령과 하여간 제가 뭐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뭐 이런저런 그 정부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고난의 메시지를 쓰신 데는 이 코로나19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옥중 메시지를 쓰신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대통령께서 참 고난의 메시지를 쓰신 것이다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연대다 통합이다 뭐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지금 이른바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 야당의 제일 살림살이가 큰 미래통합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TK 지방 공천 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 그런 징조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희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징조들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 메시지를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항을 해서 보수라는 가치를 지닌 모든 세력들이 다 합쳐야 된다는 의미로 그거는 뭐 해석을 할 수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다른 중도를 추방하고 있는 그런 정당하고도 그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있다면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묻고 가자, 이거는 안 된다. 탄핵을 우리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탄핵을 묻고 가서는 안 되고 탄핵을 규명해야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헌정 중단이 되고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는데 그래서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뭐 통합당 안에도 있고요. 또 지금 제도 있는데 사실은 어느 사람들이 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야당 세력이 큰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길거리 수백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미통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대 민심, 거대 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있다. 지금 뭐 누구누구하고 통합을 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대 야당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민심과 유리돼 있는 야당, 민심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야당.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대 야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거대 야당이라는 것은 우리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에 찬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길거리에서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가짜 보수고 거짓 보수고 그거는 결국은 보수라고 본인들이 지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탄핵 문제를 얘기하는 데도 그렇습니다만 탄핵에 반대했으나 문재인 정권을 막지 못한 사람들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고 반성하고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보수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뜻에는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대학문에서 지금 3년째 연설을 하고 있는 또 여러 단체를 모아서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우파 시민협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문입니다. 지금 16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기자분이 탄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는데 탄핵으로 인해서 자기 본의가 아니게 강제로 정치 역전이 끝났다고 그랬고 또 한 대목이 태극기를 들고 지금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렸죠. 그는 태극기 들고 있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뜻을 그대로 자기가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탄핵에 나는 뭐 인정 안 한다, 투쟁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탄핵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고 다만
태극기를 드신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한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 야당이라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서운한 감정이 몇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기력이 했다 그러거나 그러고 마지막에도 합칠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라의 장래를 태극기를 든 세력과도 힘을 합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데 이 거대 여당이 어떤 자세를 바로 오늘부터 보여줄 것인가. 그분들이 공천과정 이런 데서 어떻게 이 반드시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친박신당을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친박연대 2008년 18대 선거 때 장본인도 계시고 저도 그 당시 한 1원인데 그때 한나라당 친박연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해창 총재는 자유선진당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쳐가지고 우리가 167석을 얻어서 당당한 제1야당이 될 수 있을 거라니까 반드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서 모두 한 정당으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로는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어떤 힘을 합치는 방법은 거대 야당이 무슨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어떤 나름대로 결단과 자세 전환을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네? 제가 2008년도 저 이규택입니다. 한나라 원내 총무였던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최근에 친박신당 탈당을 이쪽으로 왔는데 전에 그 친박연대를 당명을 지어줄 때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께서 여쭤보고 당시에 서청원 대표가 쟤는 이제 지역과도 띄울 텐데 서청원 대표가 박근혜 대표에게 친박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그 후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얼마 앞두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박근혜 대표께서 이제 제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미래희망연대 바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문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지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애들 낳을 때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최대의 감사의 말씀입니다. 최대 은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당이라는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대 은전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싸우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의 태도는 이런 메시지에 따라서 거대 야당이라 비추당이죠. 통합당이 좀 잘 처신을 해서 잘 해결해 주기를 그래야만 역시 그 제1야당이 잘 해야 잘 나가야 저희도 또 군도 정당이 잘 나가니까 현명한 판단과 정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제1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제일 크다고 해서 군소 정당에 대해서 뭐 땡벌 부리거나 어떤 또 불이익이나 이익이다 이런 거 따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나가는 그런 왕도와 진로로 방향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